원초점 사실 분들은 플러스를 전환할 때 성장주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이게 될 것 정말 같습니다. 좋은 팁 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미국 주식 빅데이터 회사 데이터 히어로의 김인중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김인중 대표님이 콕콕 찝어주시는 이제 초이스 스타기비스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제 투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예정인데요. 11월 11일 기준으로 지금 사면 좋을 성장주, 가치주 한두 개씩 꼽아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초이스 스탁이다 보니까 초이스를 해드려야 돼서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골랐다기보다는 저희 시스템에서 사실 성장주나 가치주나 배당주나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솔루션에 답을 찾는 편인데, 그냥 눌러서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싼 기업, 그냥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온 거기 때문에 막 이게 막 그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지 뭐 탑 오브 탑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충분히 성장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가치주로서 의미가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주 한 두 개 정도를 좀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KLA라고 하는 기업이고, 티커는 KLAC, KLAC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ASML 반도체 이 기업도 상당히 우량하고 좋은 기업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제조 공정의 결함을 검사하고 있는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이 늘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제 그런 장비들이 많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년 동안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400 초반 정도 되고 있는데, 최근 1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한 30%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은 최근 또 한 6개월 동안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좋았고 올 초에 좀 별로였다가 다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집중을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상태들인데요. 예상 실적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진단 점수에도 보면 미래 성장성이라고 저희가 점수를 아예 찍어드려요. 그래서 그 미래 성장성에 들어가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예 다 찍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게 해드렸는데, 예상 매출액이 $91억 한 31% 정도. 31%? 네,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8억 44% 성장. 영업이익이 44% YOY로. 네네, YOY로. 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21년도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8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44%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도 상당하게 고성장하는 성장주인 거는 분명하다. 근데 성장주인데 너무 비싸다. 그러면 또 이게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진단한 점수로 보면 92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거의 6,000개의 기업 중에서 9위를 했습니다. 92점. 네. 상위 0.15%. 네. 그러니까 엄청 초우량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보실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는 싸냐 비싸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투자할 땐 좋은 기업이냐 싸냐 비싸냐를 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도 지금은 좀 아주 이렇게 괜찮은 형태에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그런 것도 조회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기업을 검색하면 이게 세 가지로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성장주고 배당주고 독점주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같이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세 개를 다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플 크라운인데, 그러니까 이 기업이 보통은 이제 성장하면 성장만 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는 배당주라고 찍히는데, 이 세 개가 다 찍혀 있는 기업을 찾기 쉽지 않은데 그만큼 이게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성장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사실 4차 산업이나 이런 반도체 생산량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고 데이터 처리도 계속 늘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또 꾸준히 계속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이게 성장주의 유형인가 싶지만 성장주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추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티커는 CHWY인데요. 이 반려동물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된 사료나 퀘어 관련된 제품들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인데, 요즘 반려동물들 시장이 엄청나죠. 저희도 저희 아파트 앞에도 한 7시 되면 동네 개들이 다 모이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반상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모이셔가지고 개들끼리 막 떠들고 막 하는 시간들이 있던데,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크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고 있는데 2019년도에 글로벌 데이터로 보면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반려동물 개체 수가 개가 6,300만 마리 그리고 고양이가 4,200만 마리. 와. 그래서 약 1억만 마리 정도의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저희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에게는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더욱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반려동물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또 이런 물품들을 막 지원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이제 1월 결산 법인이에요. 좀 특이하게 12월 결산 법인이 아니라 그래서 2022년도 1년도 1월에 이미 결산을 했고 내년도 2022년도 1월이 또 결산이 돌아오는데 내년도 기준 같은 경우에 보면 매출액이 한 105억 달러로 52% 정도, 매출 52% 정도 성장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1.7억 달러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해요. 흑전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매출액 성장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무슨 얘기냐면 흑자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 회사도 수익성도 이제 점점점 갖춰지는 형태로 들어가는 첫 해가 이제 내년도 1월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들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아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투자 매력 진단 점수는 62점이 나왔는데 상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2점이라고 낮은 게 아니라 상위 20% 정도가 되는데 이 점수가 저희가 5개 항목을 이렇게 보이면 어느 항목이 점수가 낮으면 그 항목이 그 회사가 개선해야 될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 회사가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수익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5점 별점으로 보면 5점 만점에 뭐 한 1.5점밖에 이 정도밖에 못 받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이 제가 포인트가 흑자 전환. 흑자 전환하면 이제 수익성들이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ROE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다 개선되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의 점수들이 채워지면 지금은 62점이지만 아마 1년 후에는 아마 이 회사의 점수가 아마 80점 가까이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80점에서 일부에서 뭐 100점보다 오히려 60점에서 80점에서 80점이 넘어가는 애들이 주가 상승이 더 높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이렇게 속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로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성장주가 영업 적자만 기록하다가 흑전하는 포인트가 그때 되게 주가를 사기 좋은 타이밍이죠. 네네네. 네. 그거보다 더 빨리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전에 먼저 포인트가 전환되는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 상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먼저 플러스로 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턴을 하거든요. 보통 그 기간들이 뭐 2분기에서 많으면 한 1년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먼저 좀 사실 분들은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할 때 영업은 적자라 하더라도 그때가 아마 성장주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팁 같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 시키는 네. 그럼 또 이거 말고도 사실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프리 캐시플로우는 보통 어느 기준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네, 프리 캐시플로우는 사실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에 활용하기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가 투자하는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운전자본에 들어가는 증감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데. 회사가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캐시플로우가 프리 캐시플로우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는 좀 변동폭이 좀 큰 편입니다.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이게 좋을 때 분명히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잡기가 개인들이 조금 어려워서 장기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 캐시플로우가 떨어졌을 때는 대부분 다 그 KPX가 많이 자본 그 유형자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려면 그냥 영업활동 현금으로 보셔도 아마 포인트 시점을 잡는 데는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팁 같습니다. 그럼 또 가치주 이것도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가치주, 성장주 구분한다는 게 되게 좀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가치주 그러면 안 성장하는 굴뚝주, 성장주는 왠지 뭐 최근에 핫한 기업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성장이 없는데 가치가 있을 수가 없고 가치가 있는 기업에 성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분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뭘로 좀 구분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서 가치주는 그래도 좀 업력이 길고 좀 오래된 기업들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치주 한 2개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가져온 기업이 나이키입니다. 아, 나이키. 예. 네, 나이키인데 그 나이키죠. 나이키를 포인트를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MZ 세대가 뽑은 최고 브랜드로 사실은 또 이 브랜드로 예. 나이키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볼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한 15%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해서 실제로 많이 팔고 이랬었는데 네. 뭐 오프라인 매장들도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매장을 안 가니까 엄청나게 떨어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 그렇죠. 네. 판매 부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나이키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산이 되면서 실적들이 정말 빠르게 올라서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전 상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예전과 다른 포인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을 나이키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5%인데 지금은 이제 이 영업이익률이 18%, 19%, 2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진이 왜 좋아지고 있냐면 온라인 직판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마존 이런 쇼핑몰에 입점해서 팔다 보니까 매출의 일정 부분을 쉐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나이키닷컴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판 시장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매출을 하더라도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다가 매출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 상당히 성장이 가능한 이런 가치주에 좀 포함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537억 달러로 한 14% 정도 꽤 예, 많이 늘어나는 14%, 거죠. 예. 근데 영업이익은 89억 달러로 32%가 늘어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예. 약간 마진율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 점수는 82점인데 82점, 네. 상위 한 2%에 예. 속하고 밸류에이션으로도 좀 매력이 있는 예.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나이키는 신발도 요즘 슈테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정판도 시리즈를 많이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네. 혹시 대표님도 개인적으로 네. 나이키 운동화 당연히 몇 개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신고 계신가요? 지금? 네. 저는 신고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나이키 운동화 가지고 예. 있고요. 한정판은 없습니다. 한정판은 없습니다. 네, 없고. 네. 두 번째 예. 기업은 뭐 또 소비재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물가 인상률. 예. 네, 인플레이션. 어제도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면서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빠졌죠. 예.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이 될 때 이 물가 인상보다 더 벌 수 있는 기업들을 포커싱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년에 하나의 키워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재개와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 항공, 외식,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치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들이 상당 부분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들을 준비하면서 가는 투자의 방향들을 지금부터는 이미 잡으셔야 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서 그 ST 로더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예.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화장품이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들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ST 로더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면세품에도 많이 사고 이러는데 그 매출들이 많이 이제 급감했던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들도 실적들이 빠르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여행이나 항공들은 상당 부분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주변에 있는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들조차도 지금은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SC 로더 같은 경우에도 매출 회복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도 이미 코로나 시점에 매출과 이익들을 다 회복하는 숫자를 이제 찍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이제 해외여행이 좀 본격화되고 더더욱이나 더 많이 되면 아마 시장에 있는 컨센서스보다 더 컨센서스가 이렇게 트렌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데요. 내년도 예상 매출액을 보면 이 회사는 6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까지 지금 이미 한 3개월은 지나버렸고요. 나머지 3분기 정도가 남았는데 내년도 2022년도 6월 결산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87억 달러로 16% 정도가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37억 달러로 약 42% 정도가 늘어납니다. 마진이 확실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26억 달러로 332%가 늘었는데 요거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서 이게 팍 튀어나온 거고요. 그다음 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적들을 경신한 데다가 올해 내년도까지 한 40%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도
가치주의면서도 성장이 가미되어 있는 기업으로 충분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점수는 85점으로 나왔고요. 네, 상위 1%, 예. 네, 상위 1% 정도 나왔습니다. 85점, 상위 1%. 네. 뭐 사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화장품주가 계속 부진했던 게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장할 네. 필요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계속 마스크 쓰는 게 낫겠죠? 예. 이렇게 디스를. 네. 화장품주 참 기대되는데 또 한국 화장품주는 이게 또 중국 소비주를 묶면서 약간 네.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한국 주식 여쭤보긴 좀 그렇지만 미국 주식 전문가시니까 한국 주식 뭐 저 화장품 뭐 어떤 걸 좀 선호하세요? 화장품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쓰실 텐데 평소에 쓰시는 게. 저는 저희 그냥 아내가 사준 화장품을 쓰고요. 예. 네, 뭐 제가 고집하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막 이렇게 세지 않은 화장품으로만 그냥 쓰고 있고요. 그렇군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수출 영향들을 워낙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동안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기업에 만약에 화장품을 투자할 거면 미국 기업의 화장품 기업하고 밸류에이션을 같이 보면 에스티 로더가 더 싸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 기업의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LG 생건도 그렇고, 뭐 아모레 파시픽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밸류로 보면 둘 중에 뭐 살래 그러면 ST 로더가 더 싼데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판매가 더 되냐 안 되냐 문제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한국 기업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표님 개인적인 또 창업 이전 스토리를 보니까 10여 년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교육 강의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막 투자를 관심 갖고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주의사항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상한가가 없어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 변동에 이렇게 심장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게 장점이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뭐 코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지만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뭐 하루에 뭐 50% 오르기도 하고 뭐 어느 날 보면 막 최근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뭐 예상보다 안 나오고 가이던스 낮추면 뭐 하루에 30%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막 괴롭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변동이 없는 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점수가 높고 안전한 기업들 위주로 하시면 이 정도의 변동성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실적은 없고 실체는 없는데 기대만 가지고 막 주가가 가던 것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면 뭘 판단 기준이 없죠. 왜냐하면 실체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언제쯤이면 싸니까 아까 페이팔만 하더라도 밸류가 있고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실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면 충분히 거품을 넣고 좋은 가격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한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할 때 내년도 또는 다음 분기에 실적 가이던스를 반드시 같이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주가 변동은 이 실적 가이던스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그 회사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재무제표 뉴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를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 반드시 다음 분기에 우리 이럴 것 같아요 라고 공시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분기마다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게 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신뢰도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발표하는 신뢰도 부분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본기 없이 투자에 나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기본기는 좀 갖추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을 내가 뭐 수영 선수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저도 꿈이긴 합니다.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 말로만 이렇게 배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것만 상상하는 건데, 그러니까 뭘 배울 때는 제대로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기본기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좀 갖추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하나 틀을 갖추시면 좋고 두 번째는 툴을 갖추시면 좋은데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레임. 그러니까 내가 사고 체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불황일 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쌀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럼 불황일 때 사야 되는데 불황이 되면 뇌가 멈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안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내 사고의 체계들을 작동하는 것들을 머리에다가 갖춰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처음부터 타고나는 분들이 있고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쌀 때 사는 거 아니야? 떨어지면 많이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떨어지면 빨리 팔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책이나 대가들의 지혜나 대가들의 철학을 통해서 계속 세뇌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도구를 배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재무제표 조금을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그런 정도에 대한 이해 정도는 좀 하시고 좀 나서시면 조금은 안전하게 좀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왠지 그럼 약간 투자 구루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좀 이 지향하시는 아니면 또 롤모델인 좀 투자 구루가 있다면 좀 어느 분 스타일일까요? 네. 뭐 저희 기본적으로 뭐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재무라는 게 결국은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그런데요. 기본적으로는 오렌 버핏. 네. 그다음에 오렌 버핏 파트너가 돼 있는 찰리 멍거. 왜냐면 오렌 버핏은 이제 뭐 스승이 그레이엄에게 배웠지만 좀 이렇게 고집이 셌던 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고집을 깨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동반자인 찰리 멍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은 싸지 않으면 안 사 이런 쪽이었고 멍거는 비싸더라도 적당한 가격이면, 그러니까 싼 가격에는 좋은 기업은 절대로 싼 가격이 안 오니까 월등한 기업들은 그냥 적당한 가격에 사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거를 바꿔준 사람이 바로 찰리 멍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매입할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뭐 버크셔에서가 많이 갖고 있는 애플이나 아마존 이거는 원래 버핏이 생각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찰리 멍거가 상당한 역할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가 책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온 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찰리 멍거,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필립 피셔. 필립 피셔 이런 분들이 이제 버핏을 지금의 버핏답게 만든 되게 양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필립 피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책이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서적들입니다. 그래서 잘 안 팔립니다. 무슨 법이 잘 팔리지 그런 서적들이 잘 안 팔리는데 그 뭐 이렇게 필립 피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서적들이 몇 권 나와 있는데 그 서적들을 많이 읽으시면 맞습니다. 아마 미국 기업들을 이해하시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분들이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다들 주식 사면 다 버핏 되시잖아요. 장기 투자. 비자발적. 좀 데이터 히어로가 찰리 멍거 역할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뭐 열심히.